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복소수의 사칙연산 개념 설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질문한 고쟁이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먼저 풀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고쟁이 43페이지에 142번 한번 볼게요. 자, 142번을 보게 되면 A1을 9 더하기 99 더하기 999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AN은 세수 중 n개를 택하여 곱한 수의 총합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를 1000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써보면 A1은 나와 있고 A2는 어떻게 돼요? 9 곱하기 99 더하기 99 곱하기 999 더하기 999 곱하기 9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 A3는 9 곱하기 99 곱하기 999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얘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직접 계산하기에는 너무 수가 크고 복잡해요. 그럼 그 방법이 아닐 거라는 걸 이제 깨닫고 방향을 바꿔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얘들이 나올까?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제 배웠으면 훨씬 쉬운 문제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한 번 배우도록 하고, 그럼 이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3차식을 떠올렸어요. 인수분해 된 이렇게. 그럼 얘는 전개해보면 x세제곱 더하기 a1 x제곱 더하기 a2 x 더하기 a3로 전개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니까 이 식에서 x는 얼마를 대입하나? 1을 한번 대입해보면, 자, 좌변 어떻게 돼요? 여기 1 넣으면 10 곱하기 100 곱하기 1000 이렇게 되니까 얘는 결국 얘랑 같네? 그럼 우리가 찾는 애는 얘니까 결국 우리가 찾고 있었던 애는 얼마다?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이렇게 되더라. 그럼 이제 얘를 뭘로 나누면 1000으로 나누게 된다. 1000으로 나누면 그 나머지가 나가서 999가 돼요. 자, 우리는 인수분해도 배웠기 때문에 전개했을 때 A1, A2, A3가 나올 경우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요거는 하나의 스킬이기 때문에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14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45번. 자, 145번. 자, 145번도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P1X는 X-1 곱하기 자, P2X 나머지 R1 이렇게 돼요. 자, 이런 형태를 지금 계속해서 문제를 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얘는 문제를 계속 한번 따라가봐요. 자, 이번에는 또 P2X를 나누면 어떻게 된다 해서 P2X를 X-1로 나누면 그 몫은 P3X이고 나머지는 R2이다. 이렇게 P2 대신에 요 부분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계속해서 반복한다. 그럼 얘 한 번만 좀 요 식을 전개해보면 되는데, 자, 그럼 규칙성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수학에 있어서는 규칙성을 잘 찾아야 돼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찾는 x-1의 n제곱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예요. 그러면 요 자리가 n으로 바뀌는 거니까 뒤에는 n 플러스 1x 플러스 2니까 아래 자, 얘를 계속해서 이렇게 될 거예요. n 마이너스 1 쭉쭉쭉쭉 가서 r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요 과정을 통해서 이 식으로 일반화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수학에서 규칙성을 찾고 일반화해내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요구돼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어떻게 했냐,
여기서 그 다음 줄 또 해봐요. 계속해서 해보면서 규칙을 찾았어요. 근데 이제쯤 되니까 얘를 봤을 때가 2, 2에 3, 2 이렇게 되니까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직접 한 번씩 다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일반화 해내면 됩니다. 자, 근데 결국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뭐냐? 선생님이 이렇게 일반화해낸 얘를 뭐라고 부르더라? RX라고 부를 거다.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 R2야, R2. X에다 얼마? 2를 집어넣으래. 그럼 다 1, 1이니까. 남는 건 뭐예요? 2를 집어넣으면. 자, 선생님 설명 잘했어. 자, 빠밤. 나머지라고 했으니까 x-1의 n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x예요. rx. 맞죠? 그럼 r2는 x에다 2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rn r에 n-2 이렇게 쭉쭉 다 더할까? 어디까지? r1까지. 그래서 답은 4번. 자, 여러분 이해되죠? 여기 일반화해서 여기 규칙성을 찾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잘 보도록 합니다. 지금 이런 유형의 문제를 몇 번이나 풀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라는 뜻이겠죠?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148번 한번 볼게요. 148번. 자, 148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2분의 x 더하기 1의 전체 8제곱은 전개하면 이렇게 적을 수 있다. 자, 이때 기억, 니은, 디귿에 답을 하라고 했어요. 분명히 기억이 제일 쉬울 거예요. 자, 그럼 기억 한번 봅시다. 자, 기억. 자, 여러분 문제에서 말한 A0-2A1 더하기 4A2 더하기 256A8. 자, 얘를 찾으려면 우리는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주면 돼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이 식에 x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우변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좌변은 0이고 우변은 이렇게 되네.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거. 그래서 얘가 0인가라고 부른 기억은 정답이네. 짜잔, 이렇게 찾을 수 있어. 기억은 되게 쉽게 나왔어요. 그럼 니은은? 자, 니은 한번 볼게요. 되게 간단해. 물어본 건 되게 간단해요. 네가 맞니? 라고 물었어. 자, 근데 여기서 물어볼 때 그러면 A2, A4, A6 그럼 A0랑 A8은 짝수들의 모임으로 보려고 하는데 그 두 개가 없어. 눈치를 딱 채야 돼요. 그럼 얘를 보자마자 걔는 왜 없지? 그럼 걔는 따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애겠네? 오케이, 그럼 얘 전개했을 때 A0는 상수항이니까 상수 뭐예요? 1이네. 바로 파. 오케이. 그 다음 X의 8제곱의 개수인 A8은 X의 8제곱 개수 여기밖에 안 돼. 2의 8제곱분의 1이네. 256분의 1이네. 이걸 딱 캐치해놓고 시작하면은 문제가 훨씬 쉽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건 이 짝수 애들만 모아놓은 거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일단 X에다 얼마를 대입해야 되겠다. 나 2를 대입해야 될 것 같아. 2를 대입해야 할 것 같아. 그럼 A0 더하기 2A1 더하기 256A8이 될 거야. 그럼 얘 2 대입해보면 얘 2의 8제곱이네. 좌변은. 자, 그 다음 여기 우변이죠. 저기에서 좌변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짝수든 홀수든 뭐 하나만 남기려면 마이너스 2도 대입해야 돼. 그럼 A0 마이너스 2A1 더하기 256A8.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이네. 자, 얘네 두 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얘네 두 개를 어떻게? 더해야지. 그래야 홀수를 다 날라가지. 그럼 2배야. 뭐해? A0 더하기 4A2 더하기 뭐 쭉쭉 가서 256 A8 더했더니 2의 8제곱. 자, 근데 우리가 찾고 있는 애는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아이란 말이야. 자, 요 사이에 있는 애 선생님 마저 적어볼까요? 16A4 더하기
64, A6 이렇게 들어가 있어 지금 요 사이에. 자, 여러분 헷갈리니까 다 적어볼게요. 제가 안 줄이고. 그럼 그때 계산했을 때 얘 2로 일단 약분 7점. 자,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요 3개만 필요해. 오케이, 그러면 3개만 남겨. 얘는 어떻게 되는데? 얘 1. 얘 값 넣어서 하면 1. 그러면 2의 7제곱 마이너스 2네. 자, 근데 우리 또 얼마나 나눠줄 필요가 있어요? 2로 나눠줄 필요가 있지. 그러면 2A2 더하기 8A4 더하기 32A6는 여기서 2로 나누면 되겠네. 자, 얘 2로 나누면 값이 얼마더라? 63이 나오게 됩니다. 자, 계산할 수 있죠? 자, 얘 그럼 계산하지 않고 얘를 바로 2로 나누면 돼요. 그럼 2의 6제곱 빼기 1이니까 64 빼기 1 해서 63. 이렇게 해서 니은은 맞네. 자, 하나 더 남았어. 디귿. 자, 디귿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자, 뭘 물어봤냐?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A7이 16분의 205라는 값이 너냐? 자, 니은보다 나을 것 같아요. 왜? 얘들은 홀수들의 합이니까. 그러면 얘는 x에다 얼마를 대입해야 돼? 1을 대입할 거야. 자, 1 대입하면 좌변 어떻게 돼요? 2분의 3의 8제곱은 A0부터 다 더하네요. 어디까지? A8까지. 그 다음에 x에 얼마를 대입해야 돼? 대칭적으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돼. 그럼 얘는 2분의 1의 8제곱. 얘는 A0 마이너스 A1 더하기 A8. 자,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 빼야지, 이번에. 그럼 얘는 2의 8제곱분의 3의 8제곱 빼기 1. 얘 하면 2배의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A7. 자, 그러면 얘는 2 없애야 되니까 2분의 1 되면서 이게 7제곱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 질문할게요. 얘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3의 8제곱 그냥 계산해서 한다. 오케이, 할 수 있지. 하지만 우리는 좀 더 쉬운 방법을 이제 연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인수분해라는 걸 배워왔거든. 그러면 분모는 그대로 가만히 있어. 2의 7제곱. 오케이. 근데 3의 8제곱 마이너스 1은 처음에 3의 4제곱 더하기 1, 3의 4제곱 빼기 1로 할 수 있어. 그럼 3의 4제곱 빼기 1은 또 어떻게 돼? 3의 제곱 마이너스 1, 3의 제곱 플러스 1, 3의 4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인수분해. 근데 얘는 계산하면 8이네. 2의 세제곱이야. 약분할 수 있네. 이렇게. 그럼 얘는 10이고 얘는 82야. 나 또 2로 약분할래. 또 약분할래. 따라서 얼마가 나와? 얼마가 나와요? 쌤 뭐 잘못 계산했다. 2의 8, 2의 세제곱. 여기서 잘못했다. 자, 2 하니까 어떻게 돼요? 9제곱, 9제곱. 미안. 이게 9제곱이야. 처음에. 맞죠? 약분이 아니고 곱해지니까. 여러분 쌤 말 알았죠? 그럼 얘 하면은 2의 세제곱 뺐으니까 6제곱. 그래서 약분했으니까 5개. 또 하나 뺐으니까 4개. 그럼 따라서 계산하면 16분의 204. 또 이상한데? 41 곱하기 5인데 어떻게 204? 미안합니다. 물칠판에서 안 지워서. 자, 205. 맞죠? 41 곱하기 5니까 205. 이렇게 돼요. 그래서 D는 정답. 자, 얘들아, 여기 선생님 계산 잘못한 거 알겠죠? 2 곱해야 되니까 곱하기 2분의 1 해야 되니까 2의 8제곱에서 2의 9제곱 돼야 돼요. 2의 9제곱. 그리고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렇게 선생님처럼 실수하면 안 돼요. 계산 실수. 그거 보여주려고 지금 한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자, 여러분 칠판이 좀 마를 때까지 시간이 조금 있어요. 선생님이 게시글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선생님이 내주는 과제는 한 문제씩 추첨하는 제도잖아요. 그럼 그 한 문제만 풀고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문제 해결 시간을 조금 많이 주는 게 맞지만 선생님의 수업 특성상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머지 문제들은 다 풀어주는 게 맞아요. 선생님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얘들아 이거 문제 풀어요. 이거 한 문제 풀어. 이거 세 문제 풀어. 이렇게 이제 해줄 수 없단 말이야. 자,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아마 담임 선생님들께서 좀 이따 나중에 공지를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5월 1일과 5월 4일은 재량 휴업일로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30일부터 5월 5일까지 굉장히 긴 연휴가 시작돼요. 어떻게 보면 연휴라고 할 수 있죠. 그때 동안 여러분들이 못했던, 못 풀었던 문제들, 고쟁이 있는 문제들 다 풀면 됩니다. 자, 욕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15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2번. 자, 152번 보면은 가 조건을 이용해 봅시다. 가 조건을 이용하면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는 fx 그 다음에 혹시나 어떤 qx가 있을 거고 나머지 gx가 있을 거야. 그 다음 조건 나를 이해해보면 이 똑같은 얘는 gx로 나누면 어떤 몫이 또 q-x가 있을 거고 나머지가 f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문제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요 fx가 몇 차식이래? 2차식. 아주 중요한 조건. 자, 선생님 문제를 읽으면서 이렇게 선생님 연습장에 이미 씁니다. 이렇게 수학적 기호로 빨리빨리 바꿔요. 자, 그때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G1의 값이야. G1. 자, 그럼 일단 GX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G1을 구할 텐데 이제 슬슬 생각을 해봐요. 지금 굉장히 식 두 개가 있어. 어떻게 할지 감이 하나도 안 잡혀. 하나도 안 잡혀. 자, 그런데 이제 그럴 땐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나머지 다항식의 나눗셈 한번 생각해봐요. 2차식으로 나눴어. 3차식. 그럼 나머지는 1차 이하의 다항식일 거야. 제 말 이해돼요? 자, 그럼 여기도 한번 봐. gx가 1차 이하의 다항식일 텐데 그걸로 나눴어. 세제곱을. 1차 이하의 다항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요 나머지는 반드시 뭐여야 돼? 상수가 나와야 돼. 요게 방향성입니다. 요것만 잡으면 그 뒤 문제 계산은 다 풀려요. 자, 지금 한번 볼게요. 자, 그럼 결국 f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가 상수여야 되니까 상수 c를 하나 잡아. 오케이. 그러면 따라서 fx가 어떻게 돼? 2차식 나오지. 그래서 2차식이라고 한 거야. 자, 또 여기서 조건 2차식에 꽂혀서 fx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두고 막 풀기 시작해. 여러분 바로 막혀요. 저 위에서. 못 풀어요. 요렇게 하려고 2차식이라고 한 거야. 자, 그러면 fx가 나왔어. 그럼 gx를 아는 게 목적이야. 그럼 어떻게 해? 방법이 없어요. 이거 조립제법 쓸 수 있어? 못 써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대, 쌤이? 무조건 직접 나눠야 된댔어. 자, 나눕니다.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 얘들아, 가끔씩 이렇게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 가장 쉬울 때가 있어. 자, 쌤이 해보자.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cx 빼요. x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cx 더하기 2. 자, 한 번만 하면 되겠네. 1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c 빼. 어떻게 돼? 2 마이너스 cx 더하기 2 마이너스 c. 얘가 뭐야? gx야. 자, gx를 그럼 여기다 알았으니까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선생님 말 맞아요? 그럼 집어넣어야 되는데 얘 잘 봐봐요. 보기 좋게 2 마이너스 c로 묶어. 그럼 x 더하기 1 이렇게 돼. gx가. 그러면 그 식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좌변의 저 식은 gx 어떻게? 이거 곱하기 어떤 몫이 있을까? 몫은 모르지. 더하기 뒤에 넣어보면 상수 c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 c를 알아야 요 gx 여기 전체를 다 아는 거잖아. 그럼 나머지 정리해서 x에 얼마 넣어야 돼?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우리가 모르는 q-x가 날아가지. 자, 좌변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계산해보면 얼마 됩니까? 0 돼요. 0은
얼마? C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gx가 어떻게 되더라? x 더하기 1에 c에 0 집어넣으면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g1은 4더라. 따라서 2번이 나온다. 자,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문제는 방향성을 설정하기가 좀 상당히 힘든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한번 이 흐름을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예요.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153번 한번 볼게요. 자, 153번. 자, 지금 보면 px가 2차 이상의 다항식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문제 읽은 대로 선생님이 수학적으로 한번 바꿔보면 x 더하기 2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r. 자, 그 다음에 qx를 x 더하기 2로 나누게 되면 또 어떤 목표 다시 x가 있을 거고 나머지가 r분의 1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렇게 적힐 거야. 자, 이제 요거는 이해가 되죠? 그러면 기억부터 먼저 볼게. 기억. 자, px-1을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r이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기억은 쉬울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조건에서 한번 봐봐. 여기서 자, 얘는 나머지 정리를 해서 p-2가 결국 뭐랑 같아? r이랑 같을 거야. 자, 근데 기억은 얘를 x-1로 나눈대. 나머지를 찾고 있어. 그럼 우리가 나머지 정리해서 x에 얼마를 집어넣어야 할까? 자, x에다가 우리가 얼마를 집어넣어야 돼요?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를 0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p-2는 자, 선생님 뭐라고 하니? 짠짠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문제가 이상하다 했어요. 쌤 아까부터 자꾸 이상해 보였죠? 오늘 따라서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라고 했으니까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돼서 p-2는 이 부분 0 되고 나머지가 결국 얼마예요? r. 이렇게 나오니까 r. 기억은 맞네. 자, 선생님 이해돼요? 자, 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보면 px-1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어떤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건데 그 나머지가 r이 맞니?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부분을 모르니까 0을 만들어줘야 돼. 따라서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p-2는 아까 뭐라 했어 처음에? r이라고 했네.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거라고. 자, 니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px를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으로 나눠. 나머지. 나는 나머지. 그 다음에 px-1을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니 다르니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자, 요것부터 먼저 구해봅시다. 요 쉬운 거 1번 먼저 구해봅시다. 자, 얘는 여기 조건에서 얻을 수 있지.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누면 이 부분이 없어지니까 요 애들만 남는단 말이야, 뒤에.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빨간색으로 적어볼게요. r분의 1 x 플러스 2 더하기 r만 남네.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직접 px-2번 찾기 위해서 px-1을 찾을 거예요. px-1은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여기다 넣으면 되죠? q 다시 x-1 플러스 r분의 1의 x 플러스 1 플러스 r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선생님이 한 거라고 여기에다가 x 대신에 x-1을 대입한 것밖에 없어. 근데 이걸로 나누라잖아. 그럼 여기 당연히 나눠 떨어지지. 그럼 남는 애는 이 부분이야. 두 개 나머지가 같니? 아니, 달라. 따라서 니은은 틀렸어.
자, 하나씩 순차적으로 해나가면 돼요. 자, 디귿. 뭐라고 물었을까? 자, 디귿. 자, 이번에는 P의 x-1의 전체 제곱 더 빼기 R의 제곱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이게 2x 플러스 2니라고 물었어. 자,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이 식을 찾아야 해. 자, 그럼 이 식 찾기 위해서 이거의 제곱을 해서 이걸 한다? 해도 되지. 하지만 제곱하기가 너무 복잡하네. 우리 수학은 복잡한 걸 딱 싫어해. 간단하게 예쁘게 계산해 줄 필요가 있어. 그럼 우리 인수분해를 배웠어. 합차 공식에 의해서 얘를 이렇게 적을 수 있네. 네, 이거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px-1을 이미 구해놨어. 여기다가 빼기 r을 하면, 여러분 잘 봐요. 이거 선생님이 계산할 때는 원래 요 과정도 생략합니다. 자, 보세요. 자, 이까지는 분명히 계산 다 했을 거예요. 이렇게 적을 수 있지. 그대로 넣어서 적은 거예요. 여기다가요. 그러면 선생님 한번 봐봐요. 지금 뭘로 나누고 있어? 얘로 나눈단 말이야.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그러면 당연히 얘들하고 곱해진 애들은 다 나눠 떨어지게 되어 있어. 왜?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도 날릴 수가 있단 말이야. 쌤 말 이해돼요? 그러면 얘를 한번 봅시다. 아, 선생님 또 오타. 자, 오케이. 이상하다 했어. 자, 그럼 남은 애들 계산해버리면 R 제곱분의 1에 x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여기 계산하면 더하기 뒤에 거 계산하면 2의 x 플러스 1. 자, 선생님 계산 틀렸을까봐 이렇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럼 얘로 또 나눠서 얘 나눠 떨어지지. 그래서 남는 애 뭐야? 이거야. 2x 플러스 2야. 그래서 얘가 맞아.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디귿이야. 따라서 4번이야. 자, 선생님 말 이해돼요? 자, 지금 얘를 직접 계산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합차를 이용해서 쉽게 풀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마지막 문제예요. 160번 한번 볼게요. 자, 160번. 자, 문제에서 px는 3차식이라고 했어요. 3차식. 자, 그 다음에 pk는 2의 k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 k가 되는 게 1, 2, 3, 4라고 했어. 이때 p5를 구하라고 했어. 자, p5.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볼게요. 일단 k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 2, 3, 4라고 했으니까 한번 넣어봅시다. p1은 1, p2는 3, p3은 7, p4는 15. 자, 이렇게 써놔도 뭔가 잘 모르겠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자, 요 160번은 139번 문제와 맥락이 굉장히 비슷해요. 자, 뭐냐면 139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얘를 이렇게 표현해놨어. 아예 문제 자체에서. 이렇게.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데? 이 말을 해석해야지. 이 말, 이 식이 하는 말이 뭐야? x 플러스 1로 3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을 조립제법해. 나누는데 조립제법을 하는데 이 x 플러스 1로 나누는 조립제법을 몇 번 시행하는 거야? 연속으로 3번 시행하는 거야. 연속 3번 시행. 그 이야기예요. 이 문제는
3번 시행한다는 얘기야. 뭐를? 조립제법을. 그래서 얘를 조립제법 딱 하면 D, C, B, A 순으로 쭉쭉쭉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얘가 왜 얘랑 맥락이 비슷하다고 했을까? 얘를 3차식이라고 해서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뭐 이렇게 쭉 나요. 그러면 이거 다 대입해서 연립해도 돼. 다 보도 돼요. 근데 너무 복잡하고 그 과정에서 계산을 틀릴 확률이 훨씬 높아.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비슷하게.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수학적 스킬이에요. 자, 이거는 PX를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 3차식인데 개수는 몰라. 3차식인데 이렇게 최고차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우린 D를 먼저 구하고 싶으니까 X에 얼마를 집어넣어? 1을 집어넣으면 날라가고 D가 얼마다 결국? 1이다. 자, 그 다음 P2가 3이 됐으니까 2 집어넣으면 날아가고 C 더하기 1이 3이니까 C는 2이다. 자, 그 다음 P3 날아가고 3 넣으면 2B 더하기 3은 7이니까 2B는 4, B는 2. 다시. 2B 다시. 자, P에 3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2B 여기 있네. 2B 더하기 5가 7이니까 B가 1이네. 자, 그 다음 마지막 얘를 통해서 최고차의 개수 A를 찾을 거야. 그럼 X에 4를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A가 얼마 나오냐? 선생님 계산해보니까 3분의 1이 나와. 따라서 우리가 찾는 PX란 애는 3분의 1에 X-1, X-2, X-3 더하기 X-1, X-2 더하기 2의 X-1 더하기 1이 돼. 그래서 우리가 찾는 P5, X에 5를 집어넣으면 5 집어넣어서 계산해 봅시다. 8, 앞에 8 더하기 5 집어넣으면 4, 3, 12 5 집어넣으면 8 더하기 1, 29 이렇게 찾을 수가 있네. 자, 어렵게 굳이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뭐 이렇게 두지 않아도 이걸 보고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PX를 표현해봤다. 얘랑 지금 비슷한 내용이에요. 얘는 되게 쉽게 처음부터 이렇게 줬어. 그래서 우린 조립제법을 하기만 하면 돼. 자, 요 과정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되게 중요한 문제들 많이 풀어봤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거 정리 다 한 다음 복소수의 사칙연산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면 오늘 수업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복소수의 사칙연산에 대해서 함께 해볼 텐데 그 전에 복소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소수를 우리는 A 플러스 BI 이렇게 나타낸다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다. 즉 실수 부분은 0이고 허수 부분이 0이 아닐 때 어떻게 나타내져요? A 플러스 BI가 BI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우리는 얘를 특별히 순허수라고 부릅니다. 허수는 허수인데 순수하게 허수 부분만 남아있다고 해서 순허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만약에 A도 0이 아니고 실수 부분도 0이 아니고 허수 부분도 0이 아니면 당연히 A 플러스 BI 이렇게 되겠죠. 얘는 순허수가 아닌 허수입니다. 굳이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잠깐 있는데 자, 순허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BI 순허수를 제곱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순허수를 제곱, 순허수를 2번 곱했어요. 그러면 BI 곱하기 BI가 되겠죠. 그럼 얘는 B제곱의 I제곱.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순호수의 제곱은 항상 어떻다? 0보다 작다. 순호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작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요걸 보여주고 싶어서 선생님이 순호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고, 그럼 그 밑에 지금 교과서 44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서로 같은 두 복소수라고 적혀져 있는데 A, B, C, D가 실수이고 A랑 C가 같고 B랑 D가 같으면 이렇게 두 개의 복소수가 서로 같아진다는 거 명확하게 여러분 바로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방향이 거꾸로가 되더라도 같은 말이죠. A 더하기 BI와 C 더하기 DI가 같다라고 하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아야 하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한다는 거. 자, 여기서 특별하게 만약 A 플러스 BI가 0이 된다고 하면 실수 부분도 0, 허수 부분도 0이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간략하게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아야 하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한다는 것.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4-x 더하기 마이너스 y 더하기 2i가 0이라고 했으니까 실수 부분이 0, 허수 부분이 0 되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켤레 복소수라는 개념인데 켤레 복소수란 무엇이냐면 복소수에서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거예요. 허수 부분만 부호를 바꿔서 a-bi 얘를 a 플러스 bi의 켤레 복소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켤레, 짝이란 뜻이겠죠. 그 다음 수학적 기호로는 위에 바를 써서 이렇게 나타내요. a 플러스 bi 위에 바 얹어주면 얘가 켤레 복소수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요거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길게 a 플러스 bi라고 나타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z라고 표시하고 그 켤레 복소수도 z바 이렇게 나타내줘요. 자, 그럼 문제 3번에 괄호 2번 잠깐 볼까요? 자, 얘는 실수만 남아있죠. 허수 부분이 0이라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켤레 복소수는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꾼다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얘가 켤레 복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3번 순허수죠. 순허수 i의 켤레 복소수는 허수 부분만 바꾼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i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 켤레 복소수에 대해서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이 넘어가기 전에 켤레 복소수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파악하고 넘어가요. 자, 얘가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오는 아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보도록 합니다. 자, 아까 일반적으로 켤레 복소수는 z 바로 나타낸다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성질. 자, 어떤 복소수에 켤레가 있었어요. 근데 얘를 다시 켤레를 취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원래 애가 되어서 돌아와요. 자, 왜인지는 z를 a 플러스 bi라고 두고 해보면 z바가 a 마이너스 bi죠. 자, 근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켤레를 씌워주면 a-bi의 켤레니까 a 플러스 bi 자기 자신이 되어서 z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봐봐요. 여러분 이게 되는지 한번 이해해봐요. 얘는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i 더하기 a 마이너스 bi니까 실수만 남게 된다는 거 이해되죠? 자, 그 다음 z와 z바를 곱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얘랑 얘를 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니까 얘도 실수만 남게 되는구나.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죠? 자, 세 번째.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z와 z바가 같아. 켤레를 취해도 같아요. 그럼 우리 아까 여기서 확인한 케이스네. 그럼 얘는 뭐랑 같은 말이에요? z가 뭐다? 실수다. 자, 거꾸로 해도 맞는 말이에요. z가 실수면 z와 z바는 같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z랑 자, 봐봐요. z랑 z바를 어떻게 일반적으로 같게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줬다고 생각해요. 마이너스 z는 z바라고 선생님이 썼어요. 자, 선생님 다시 설명할게요. 자, 다시. 자, 마이너스 z는 z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럼 얘는 이번에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가 a 마이너스 bi랑 같은 거잖아요. 그럼 결국 마이너스 a와 a가 같아야 돼요. 결국 실수 부분이 0이 되니까 z가 순허수이거나 또는 z가 0이면 가능한 얘기죠. 자, 요 설명. 자, 마이너스 z는 z바라고 하면 마이너스 a와 a가 같아야 하므로 z가 순호수이거나 혹은 z가 0이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5번째. 자, z1 더하기 z2 이렇게 켤레를 취했어요. 두 개 더한 거에 켤레를 취하게 되면 얘는 각각의 켤레를 더한 것과 같고 빼기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각각의 켤레를 뺀 거와 같다. 다음 6번째. 두 개의 곱은 켤레 따로 뗀 거와 같고 얘는 각각의 애와 같다. 자, 여러분 요거는 계산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복소수의 덧셈과 곱셈, 뭔가를 뺄셈을 알아야 우리가 이 성질을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복소수의 사칙연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요 켤레 복소수의 성질은 반드시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굉장히 문제에서 많이 쓰이는 애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봐요. 복소수의 사칙연산이 시작돼요. 그러면 복소수의 덧셈과 뺄셈은 항상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은 아이들끼리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문제 5번의 괄호 1번을 보면 자, 이 두 개를 더해야 해, 복소수를. 그러면 실수 부분끼리 더하면 3, 허수 부분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9i 이렇게 되겠네. 자,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곱셈은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i제곱은 마이너스 1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자, 똑같아요. 각각 하나씩 분배해서 계산해주고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묶어준 것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자, 문제 6번에 괄호 1번 보게 되면 처음에 계산하면 10 더하기 8i 마이너스 15i. 자,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3i 곱하기 4i니까 플러스 12가 된다는 거.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자,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이용해야 됩니다. 자, 이번엔 나눗셈은 요 과정을 기억해야 해요. 자, 우리가 무리수가 있을 때 유리화했던 과정 기억하죠? 그것처럼 비슷하게 복소수의 나눗셈에서 켤레 복소수를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켤레 복소수를 배우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 분자끼리 계산해봅시다.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 이해되죠? 그래서 똑같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끼리만 정리를 해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예로 한번 우리 괄호 2번 한번 풀어볼까요? 7번에 괄호 2번. 자, 3 더하기 4i, 4 마이너스 3i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얘를 계산해주기 위해서 켤레, 분모의 켤레를 위아래 똑같이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 밑에 계산하면 339 더하기 16 분의 12 마이너스 16i 마이너스 9i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자, 그럼 여기선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5i 분자 남고 분모에 이렇게 남네요. 그래서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i. 자, 켤레를 이용한다는 것만 잘 기억해주면 돼요. 아, 그러면 선생님 복소수도 실수의 사칙연산에서 성립하던 성질이 성립합니까? 자, 복소수의 사칙연산에 대한 성질.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모두 다 성립합니다. 자, 세 복소수 Z1, Z2, Z3에 대해서 첫 번째 교환법칙 성립합니다.
자, 교환 법칙 덧셈에서도 성립하고요. 곱셈에서도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결합 법칙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자, 덧셈에서도 성립하고요. 곱셈에서도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분배 법칙도 역시나 성립합니다. 자, 분배 법칙은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얘는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복소수의 사칙 연산에서도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이 다 성립한다는 거. 그래서 우린 편안하게 실수는 실수 부분끼리, 허수는 허수 부분끼리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오늘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복소수의 사칙 연산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